Houston, over. Houston, we have a lunchbox. 안녕하세요. 휴스턴 런치박스 시작합니다. 시간 참 빨리 갑니다. 지난주에 대구, 안동, 청도를 한 바퀴 일주를 하고 돌아왔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. 그때 부모님 댁에도 잠깐 들렸었는데 어머니가 베란다 텃밭에서 이 바지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무슨 이 도시 농업처럼. 그래서 또 잔뜩 수확해 왔습니다. 아주 그냥 전국을 돌면서 이 농산물들을 막 공수를 해오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부모님 댁에 이제 올 때마다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다 가져간다고 욕을 좀 하시곤 합니다.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. 인간의 욕심엔 끝이 없습니다. 아무튼 바지를 잔뜩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특유의 향도 강하고, 이 바질 페스토를 만들자니 이미 집에 뭐 쪽파 페스토다, 고추 다대기다, 그동안 너무 이 유사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집에 시판 토마토 소스도 어차피 다 떨어져서 보충도 해야 될 겸 이 처치곤란인 바질을 이용해서 바질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. 집 근처 마트에서 방울토마토를 2팩에 5,000원 주고 샀습니다. 이 시판 토마토 소스가 한 병에 대략 4,000원, 5,000원 좀 하죠, 요즘에. 그랬을 때 제 인건비나 다른 재료비들 생각 안 하고 건강한 또 홈메이드 소스라는 프리미엄인 걸 감안하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. 저는 토마토 소스를 만들 때 재료들을 한번 구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생토마토를 쓰면 신맛이나 풋내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제 구워주면 더 깊은 풍미도 있고요. 단맛도 더 잘 올라옵니다. 그래서 방토와 마늘을 오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사용했습니다. 바질은 향으로 먹는 채소죠. 그래서 따로 굽거나 하진 않았습니다. 그냥 잘 씻어서 물기 제거하고 다져서 사용을 했고요. 홈메이드긴 하지만 익숙한 시판 소스의 맛에 근접하기 위해서 또 비프 스톡도 좀 넣어줬습니다. 비프 스톡, 발음이 어렵네요. 마늘 후레이크, 그리고 양파가루, 오레가노, 이건 또 다른 허브인데 이탈리안 소스에 요거 넣으면 좀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넣어주고 소금, 후추 좀 넣어서 간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던 중국 광동식 소시지가 있더라고요. 이게 작년에 아마 중국에 있는 친구가 택배로 보내준 선물일 텐데 이걸 좀 썰어서 넣어줬습니다. 이게 맛이 단짠이에요. 고기의 육향도 되게 강하고요. 그 비채냥 육포나 이런 거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맛이라고 하면 무슨 맛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. 만약 집에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없겠죠. 그러면 소시지나 스팸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이제 집에 굴러다니던 식재료들을 다 좀 이것저것 활용을 해주는 거, 다 그냥 좀 때려놓고 요리를 하는 거, 그게 평소 제 요리 스타일인데요. 이게 요리와 살림살이를 결국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시간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사실 별의별 식재료들이 냉장고나 뭐 냉동실, 선반 여기저기 할 거 없이 다 이제 짱 박히게 되는데요. 이걸 뭐 평소에는 바쁘고 힘드니까 보고도 애써 못 본 척 할 때도 많고 또 못 보고 또 지나치는 것도 많겠죠.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이사나 이 대청소 같은 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나 돼서 다 이제 한 번에 버리게 됩니다.
분명히 사거나 뭐 받거나 암튼 뭐 집에 이런 것들을 드릴 때는 뭐 이것도 해 먹어야지 저것도 해 먹어야지 이 꿈과 희망에 이 가득 차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정작 애물단지가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제 와이프도 부디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지금 결혼 5년 차 집에 드릴 때는 꿈과 희망이 가득 찼었겠죠.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모든 재료들 중에서 바질만 빼고 다 넣고 한 소끔 좀 푹 끓여주다가 블렌더로 곱게 갈아줬습니다.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질을 넣고 한 소끔만 더 끓여주면 소스는 완성입니다. 참 쉽죠? 이렇게 소스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취향껏 뭐 파마산 치즈를 좀 더 넣어서 뭐랄까요? 좀 꾸덕하고 녹진한 맛을 낼 수도 있고 올리브유를 좀 더 넣어서 산뜻하게 먹을 수도 있을 거고 활용도가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목에 쓴 것처럼 사실 최근에 좀 논의되고 있는 이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건데요. 사실 저는 이런 논의가 썩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. 뭐 이게 당장 실행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의를 좀 해본다는 거니까 큰 문제는 뭐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썩 발전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다.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성이나 또 대다수 이 투자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별로다.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입장이에요.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도가 갖고 있는 뭐 장단점이나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제도의 뭐 현실적인 한계 또 보완점 이런 품격 있는 대화를 좀 해볼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결국 이 시점에 이런 주제가 슬쩍 이렇게 고개를 드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좀 꺼드럭대는 사람들 이제 안이 꼬일 수 있죠. 그리고 남들은 뭐 삼전 하이닉스로 떼돈 버는데 나만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마법의 단어가 있죠. 상대적 박탈감, 포모 이런 것들이 또 누적이 되고 결국에는 누적된 게 분출이 되면 이런 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속은 시원한 이제 남 잘 되는 거 좀 못 보는 그런 속풀이성 세금 정책 같은 것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이게 진짜로 뭘 뺏기지도 않았는데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막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온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좀 그런 심리에서 출발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사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거든요. 또 이제 이런 심리 저변에는 결국 타인의 어떤 성취, 이제 성공 그런 것에 들어간 수많은 어떤 고통과 노력, 또 그들이 짊어졌던 리스크 이런 거를 좀 평가절하하는 심리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누가 우스갯소리로 뭐 비벼볼리티라고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재밌게 쓰던데 이 비벼볼리티 결국 뭐 나 정도면 저놈이랑 비벼볼 만한데 뭐 아니 저놈이나 나나 뭐가 그렇게 다른데 뭐 제가 나보다 뭐 그렇게 더 잘났는데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.
근데 이런 의문을 계속 이제 갖고 살다 보면 결국 이제 타인의 성취에 대해서 근데 왜 쟤만 부자가 됐지? 뭔가 뒤에서 구린 짓하고 막 그런 거 아이가?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?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.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을 망각하죠.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상관관계를 망각하고 아웃풋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막 석유 시축구멍 마냥 펑펑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. 만국 공통이죠, 그거는. 근데 뭐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제 그런 진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. 이 공짜는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공짜는 세상에서 제일 비쌀 겁니다. 경제학 원론 제1장 펼치자마자 바로 나오죠. 뭐 요즘 경제학 원론 교과서는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 맹큐의 경제학을 썼어요. 거기 첫 장을 진짜 넘기면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게 대문짝만하게 딱 인쇄가 돼 있었습니다. 그렇죠.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. 그리고 결국 공짜 점심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치러야 하는 대가는 사실 그 점심 한 끼가 지닌 원래 가격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아무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변할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. 큰 사고나 뭐 질병이 없다면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은 더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참 어렵고 막막합니다. 뭐 또 그렇다고 어차피 미실현 평가 이익은커녕 미실현 손해만 지금 마이너스 7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제가 뭐 당장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가 손해를 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. 화를 낼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. 사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눈물이 납니다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우리가 남이가 내 건 내 것, 네 것도 내 거 이런 좀 질척거리는 그런 마인드 말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.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. 뭐 이런 좀 독립적이고 굳건한 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뭐 각설하고 오늘은 이렇게 바질과 토마토를 활용한 홈메이드 바질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을 아주 또 소상히 알아보셨죠? 이렇게 만든 소스는 이 파스타 면만 대충 삶아서 같이 먹어도 좋고 또 식은 밥 집에 있으면 식은 밥에 비벼서 모짜렐라 좀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또 리조또처럼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두고두고 활용하기가 참 좋아요.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서 바질을 키우고 계신데 먹는 속도보다 잎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든지 혹은 뭐 갑자기 집에서 대량의 바질이 입고가 돼가지고 처치곤란이라든지 뭐 그러시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소스는 사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. 아무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들로 또 더 재미난 메뉴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휴스턴 런치박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